네. 전 시간에 했었던 체인드 조건문을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 하나만 드릴게요. 한 5분 이내에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자, 무엇을 해보시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한 개만 입력을 받으세요. 실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숫자 한 개를 입력받아서 무엇을 변수에 저장을 하세요. 변수에 저장을 하시고 그 숫자가 양수인지 혹은 음수인지 혹은 0인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어렵지 않겠죠? 양수를 입력받았으면 출력할 때 양수하고 입력하면 되고요. 음수를 입력받았으면 음수라고 출력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면 뭐밖에 넣겠어요? 0밖에 넣겠죠. 0이라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 시간에 하셨던 if, elif, else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될 겁니다. 네, 혹시 코드를 작성하시다가 실행을 시켰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학원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자리로 직접 가서 다 드릴 거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공유해서 제가 문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무엇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 되는데 무엇을 저장하면 될까요? 숫자를 저장하면 됩니다. 실수 타입의 숫자를 저장하시면 되죠. 그러면 플롯, 그쵸? 이게 무엇인가를 플롯 타입으로 변환해서 그거를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이죠. 자, 무엇을 플롯 타입으로 변환하면 될까요? 입력받은 값을 플롯 타입으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입력받겠다, 그게 뭐예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죠. 그렇죠? 함수를 호출하실 때에는 함수 이름과 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함수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불러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프롬프트를 보여주면 좋겠죠. 숫자 입력하세요. 이런 정도로만 보여주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테스트 해보죠. 일단 여기까지만.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실행 중인 이유는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입력창에서 입력 박스에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뭐 1.0, 1.1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면 될 거고요. 엔터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끝나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엔터를 입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인풋에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플롯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플롯은 이거를 숫자로 변환을 해주겠죠. 그것을 어디에 저장을 했을까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을 겁니다. 넘버를 출력해보면 1.0이라고 나와요. 굳이 출력을 안 해보더라도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마우스 이렇게 그 변수 위에다가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나오죠. 조금 기다리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어서 데이터 타입은 플롯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양수냐 음수냐 0이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수인지 판단하는 거는 이거죠. 넘버가 0보다 크냐? 이게 조건인 거죠. 0보다 큰 숫자들을 양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0보다 작은 숫자들을 음수라고 부르는 거죠. 0보다 크면 우리는 출력하면 되죠. 양수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이 뭐예요? 그게 else죠. else인데 else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예요? 0이 아닌 숫자들 중에서 0보다 0인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를 검사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란 뜻이에요. else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여기에서 if 조건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마 그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셨을 거예요. 0이랑 비교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셔도 돼요. 넘버가 0이냐 이렇게 비교하셔도 되고, 아니면 0보다 작으냐라고 비교하셔도 돼요. 그쵸? 네. 그 출력하는 문장의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순서만. 그래서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라고 검사를 하셨다면 여기서는 음수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조건 검사할 필요 없어요. else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0이다. 이런 식으로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굳이 if 넘버가 0이냐 이렇게 검사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0보다 크지 않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지도 않고 란 뜻이죠. 0보다 크지도 않고 0보다 작지도 아니면 그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굳이 검사하면서까지 0과 같은지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else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0보다 작은지를 검사하고 있지만 0보다 작은지 검사하기 위해서 언제 이 조건을 검사하는 거냐면 입력받은 넘버가 0보다 크지 else 않은 경우에만 조건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을 검사를 해봐서 0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만 0보다 작은지를 검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문장은 0보다 크지 않는 숫자들만 우리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냐 0보다 작으냐 그 두 가지만 놓고서 검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전부 다 나올 수 있게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0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0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00 이렇게 했으면 음수라고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결과가 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조건문에서 마지막으로요. 조건문에서 마지막으로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if 블록이나 혹은 else 블록, else elif 블록이나 또는 else 블록 내부에서 블록 안에서 또 다른 조건문은 if 문도 있을 수가 있고 if else 문도 있을 수가 있고 if elif 문도 있을 수가 있죠. if elif else 문. 또 다른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을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거예요. if 안에 if가 있거나 else 안에 if가 있거나. 중첩 조건문을 사용하실 때는 특히나 들여쓰기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실행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드가 에러가 나서 실행이 되지가 않는 게 아니라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와버리는 그런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첩 조건문을 사용하게 되면요, 엘리프 또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논리 연산자, and나 or와 같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문장을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첩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엘리프로 만들거나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똑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A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B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A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B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코드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중첩 조건문의 어떤 형식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if문 하나만 있는 경우에 if 조건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조건식이라고 할까요? 블록 내부에서 조건식 1번이라고 할게요. 숫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또 다른 조건식이라고만 생각을 할게요. 그냥 조건식 안에서 if 또 다른 조건식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f 조건식. 그리고 어떤 문장들 코드 블록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냐면 els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코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식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블럭이 시작이 돼야 돼. 블럭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들여쓰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조건식을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여쓰기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언제 만족하는 거냐면 써야 되겠네. 여기 1번이라고 하는 코드는 코드 블록 1이라고 할까요? 코드 블록 1은 언제 실행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1번 코드가 실행이 될 때는 언제냐면 조건식 1번과 조건식 2번이 AND로 연결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AND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else로 건너뛰겠죠. 그러니까 이 else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식은 만족하는데 두 번째 조건식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행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단순한 if else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단순한 if else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형태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조건식을 써요.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그래서 만족하면 코드 블록 1번을 실행을 해요. 여기에서 else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안에서 조건을 검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조건식. 또 다른 조건식을 검사를 해서 여기를 만족할 때 코드 블록 2번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코드 블록 3번을 실행을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를. 아마 어제 드렸던 과제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elif를 사용하지 않고 if else라고 하신 다음에 else 안에서 다시 if else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90점 이상이면 그게 아니라면 90점 이상이면 A라고 출력하면 돼요. A라고 출력하면 되고 90점 이상이 아니라면 자 else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평균이 90점보다 작은 점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검사할 조건은 그 다음에는 80점 이상이면만 검사를 해요. else 안쪽에 블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평균 점수가 90점이 안 됐은 경우에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검사하는 조건은 80점 이상인 것만 검사하면 되죠. 80점 이상이면 뭐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뭐 B라고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else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수가 80점 미만, 뭐 예를 들면 79점이나 78점이나 이런 점수들이 였을 때 그런 점수들 80점 미만이 점수였을 때 세 번째 코드 블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제 만들었던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if, elif 구문을 중첩 조건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반대로 중첩 조건문을 if, elif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똑같이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용어 자체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신경 쓰지 마시고 if 블록이나 elif 블록이나 else 블록 안에서 또 다른 if문을 사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게 그러니까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중첩 조건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무엇을 주의하셔라? 여기 코드 블록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코드 블록을 주의를 해라. 그 들여쓰기를 주의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중첩 조건문을 elif나 and or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elif나 and or를 사용하는 문장을 중첩 조건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우리 위쪽에 바로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했었던 거. 이 elif 구문이 있었을 거예요. 숫자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숫자가 0인지, 0보다 큰지, 그렇지 않고 0보다 작은지, 그렇지 않은지, 즉 0인지 라고 해서 if, elif, else를 썼던 구문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구문을 중첩 조건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까지는 똑같이 쓸게요. 넘버, 변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값은 실수를 저장을 할 거고요. 실수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을 겁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자, 첫 번째 검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0보다 큰가? 하고 검사를 할게요. if 만약에 넘버가 0보다 크다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출력하시면 되냐면 양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죠? 영어로는 포지티브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수를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저는 else라고 써버릴 거예요. elif가 아니라 else라고 써버릴 거예요. 자, else라고 쓰면 블록 내부로 들어오겠죠. 이 문장은 if 블록이 실행이 되거나 또는 else 블록이 실행이 되는 둘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는 문장입니다. 0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넘버라고 출력하고 끝. 근데 첫 번째 조건은 0보다 큰 숫자가 아니면 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넘버가 0보다 크지 아니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0보다 크면 else,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0보다 크지 않으면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 0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f else면 끝나는 거예요. 0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넘버가 0인가 뭐뭐뭐 그 다음에 else 뭐뭐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음수는 네거티브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여기를 0보다 작다라고 검사하셔도 돼요. 0보다 작다라고 뭐 0이냐라고 검사를 하셔도 되고 0보다 작다라고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프린트문의 그 순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양수를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1.2. 자, 코드가 어떻게 끝나냐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넘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나오죠. 마우스 올려보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는 1.2가 저장이 되어 있다. 1.2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조건 검사에서 조건을 만족하니까 내부로 들어와요.
그래서 포지티브 넘버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요. 자,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가 실행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else는 실행 안 하는 거죠. 0보다 크지 않으면이니까 이거는 요 블록 전체, 여기 있는 블록 전체는 그냥 건너뛰어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if else 구문이잖아요. if else 구문은 1번 블록을 실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번 블록을 실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 실행하면 그걸로 끝나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수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0.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네거티브 넘버라고 출력을 하고 끝났습니다. 자, 실행이 어떻게 된 건지 보죠.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보시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는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플롯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조건을 검사해 보시면 0보다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블록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블록 조건 검사에서 바로 else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럼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들어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if가 있는 거예요. 이게 elif인 거예요. elif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if, else 안에서 다시 if를 검사하는 거. 그게 elif인 거예요. 자, 검사를 했는데 0이에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다시 어떻게? else로 가는 거예요. 다시 else로 가면 여기는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네거티브 넘버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제가 여기를 0이라고 입력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제로라고 출력을 하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조건 먼저 검사를 해요. 0보다 큰가요? 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else면 안쪽 블록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데 그 숫자가 0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해요. 맞단 말이에요. 맞죠? 맞으니까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를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else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else를 빠져나가면 이제 뭐도 끝났어요. 여기 있는 전체 else 블록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로직이 다 끝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중첩 조건문입니다. 자, 중첩 조건물 작성을 하실 때 이 들여쓰기 같은 것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보기만 하세요. 자, 이 코드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들여쓰기를 잘 보세요. 들여쓰기를. if, else, 또 else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0보다 큰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else가 또 나오면 안 되는 문장. 이거 보세요. 문장 에러다라고 하죠. 문법이 틀렸다는 syntax 에러라고 하는 거는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else는 여기 if에 있는 else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else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번 더 들여쓰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들여쓰기가 되면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얘한테 있는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이번에는 인덴테이션 에러. 무슨 얘기냐면 else가 나왔으면 else 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else 밑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문장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들여쓰기가 잘못된 오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저기 요렇게 이것도 안 돼요. 그죠? else 들어왔는데 if를 다시 이렇게 들여쓰기 안 한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혀 다르게 제가 동작하는 거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혹시 예제는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평균을 했었던 부분을요. 이렇게 중첩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제 과제 드렸던 내용을 if, else, 그 다음에 중첩문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셀 하나 만들게요. 입력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정수로만 입력받는다라고 할게요. 시험 간단하게 XYZ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을 X 인트로 입력받겠습니다. 무엇을? 인풋을 인트로 변환하겠습니다.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변수 이름만 Y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Z.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숫자들을 입력을 받고요. 입력받아서 인트로 변환하고 인트를 x에 저장을 하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변수 y에 저장하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변수 z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평균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리고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게 평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검사를 하는 거죠. if 만약에 평균이 90점 이상일까요? 하고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A라고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elif를 쓰지 않고 else를 써버렸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 그렇지 않다면 검사 한 번 더 하면 돼요. 검사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평균이 얼마 이상이냐 80점 이상이냐 80점 이상이면 점수는 몇 점? B예요. B. 자,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코드 더 진행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검사하러 들어왔다는 얘기는 mi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90점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90점보다 클 수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검사하러 들어오려면 첫 번째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해봐야 돼요. 90점 이상인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야 여기에서 else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90점 이상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버리면 A라고 출력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else로 들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80점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8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90점보다 작은 점수들 중에서 80점 이상이라는 얘기. 그래서 굳이 여기서 90점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를 검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else. 여기서 else를 하려면
if랑 여기 있는 if랑 같은 위치로 맞춰주셔야 돼요. 80점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0점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내버 뭐 F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검사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70점 이상인지 아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if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그러면 엔터 프린트 C 이것도 아니라면 프린트 이렇게 되는 거죠. 곰곰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if elif 마지막에 else 어때요? elif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중첩 조건문에서 else와 if를 줄여서 묶어놓은 게 그게 elif인 거예요. if, elif, else. 이렇게 중첩 if문으로 쓰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들여쓰기, 또 들여쓰기, 그죠? 네. 들여쓰기. 이렇게 들여쓰기가 단계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엘리프는 위쪽에서 작성하셨던 엘리프는 보면 이거죠. if, elif, else 하면 끝났죠. 근데 중첩해서 쓰게 되면 들여쓰기를 주의를 하셔요.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단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90점 이상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평균이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91점, 92점, 95점 이렇게 입력해보죠. 평균 출력 안 했군요. 당연히 평균 90점 이상이겠죠. 계산된 결과까지 볼게요. 제가 숫자를 90점 이상으로만 입력했기 때문에 평균 계산에도 당연히 90점 이상일 거고요. 여기서 출력 결과가 A라고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첫 번째 if 블럭을 들어와서 문장들을 실행을 하고 문장이 끝났으면 모든 else를 여기 있는 모든 else를 다 건너뛰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 거고요. 이번에는 80점 이상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죠. 85점, 87점, 88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평균 계산 잘 된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검사를 했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else. 그 다음에 else 블록 내부로 들어와서 80점 이상인지를 검사를 했죠. 80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블록 들어와서 실행. 그리고 이 실행이 끝났으면 여기 있는 if문에 해당하는 else.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면 이제 끝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70점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보죠.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5점, 73점, 79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죠. 보시면 평균 계산된 값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조건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else 들어오겠죠. 80점 이상을 이것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다시 else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검사를 했어요. 70점 이상 만족하죠. 만족하면 여기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하니까 C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요. 이제 여기서는 어디까지를 건너뛰는 거냐면 요 if문과 연결되어 있는 else. 요 if문과 연결되어 있는 else는 요거 한 줄이에요. 요 한 줄을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끝나는 곳. 코드가 끝나는 곳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어제 과제 주신 분 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요것도 잘 하신 겁니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